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문제도 어려웠죠? 예, 그래요. 오늘이 더 어려웠네? 예. 근데 점수는 좀 더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일단, 아직 결과지는 안 나왔죠? 채점, 그 결과지. 일단 나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문제가 이제 좀 함정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 이렇게 비해서는 조금 쉬운 문제거든요. 쉽다기보다는 좀 더 맞추기 좋은 유형의 문제고 지문이 좀 길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몇 분이 집에 가셨는데 예. 그래 뭐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셨겠죠 뭐.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본 시험에 대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애땡땡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애땡땡 원래 어딘지 알죠? 예, 거기 동영모의고사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세요. 거기 문제 어제 제가 한번 보니까 너무 쉽고 문제도 아니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다들 막 90점 나오고 막 이런 문제. 간단하고 지문도 되게 짤막짤막하고 30분 안에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인데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본 시험에 전혀 대비할 수 없어요. 예, 전혀. 애땡땡 문제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구하실 필요도 없지만, 예, 뭐,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다른 애땡땡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 문제도 굉장히 좀 허접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들이, 예, 가장 최고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예, 본 시험에 가셔서 본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예,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만 집에는 80점 넘으시면 가도 괜찮아요. 80점 넘으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80점 넘었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왜 가려고 해요? 그래요. 자, 문제 볼게요. 예,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용어의 정의 늘 잘 나오는 주제이고 함정들이 좀 과거에 걸렸던 함정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 겁니다. 1번 소공이라는 공인중개사 가로에 법인인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 제외된다 아니고 포함된다가 맞죠.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제외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소공의 업무는 한 개가 아닙니다. 소공의 업무는 몇 개? 두 개가 되죠. 무슨 업무 수행?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나머지는 맞았어요. 나머지는 맞는데 그 가로 부분이 틀렸고 2.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뭐 아닌 자라는 표현 꼭 들어가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우리 다시 한번 채색 한번 해주죠. 문제는 이제 거기에 함정 걸리지는 않았지만 원래 그 자리에 함정이 걸리는 자리죠. 그거 빼고 주는 경우. 해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거 함정이네요. 우리 중개부조는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되느냐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만 보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거예요. 3. 개공이라면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냥 뭐 한 자, 등록한 자라고만 정의했죠. 예, 근데 필요 없는 함정이 하나 걸렸네. 어떤 거 필요 없는 함정이에요? 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죠. 4번의 공인중개사라면 또 뭐라고 정의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지 뭡니까? 그 업에 종사하는 자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5.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죠. 5번이 딱 떨어지는 주문이죠. 자, 2번 문제도 역시 별표해 주시고요.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거기 그 문제 밑에 뭐 여백에다가 뭐 상단 여백에도 좋고요. 할 수 있는 거 우리 6가지 업무 있는데 그 암기 코드 한번 적어볼까요? 뭐 있죠? 예, 임상경, 분수경 한번 적어보고요. 임상경, 분수경. 요게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무슨 업무라고 하냐면 겸업 업무라고 하죠. 예, 이거 한번 암기해 볼게요. 저랑 같이. 임이 뭡니까? 이제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렇죠? 임대관리 관리대행. 상은요? 상담. 네, 상담. 요 상담은 무슨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경은 뭐죠?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요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요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상담은 이제 일반인,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요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only 개공만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은 뭐예요? 분양대행. 우리 뭐하고 뭐를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주택하고 상가하고 물량 제한은 있고 없고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경은요.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임상경, 분수경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 거의 매년 이루어집니다. 1.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주택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고요. 앞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으로 주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다 무조건 가능하다. 2.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하고 이랬는데 뭐 뒤에 얼마를 받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죠. 누구 대상? 개공을 대상으로. 일단 대상이 잘못됐고요. 3.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고 상담료로 뭐 뒤에 1,000만 원 받는 건 상관없고요.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고. 4. 운송업, 수리업 등 중개업에 부수되는 각종 용역업을 알선하는 거. 용역의 알선 가능하지요. 예. 그다음에 5번 분양면적 3,000제곱미터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을 하고 분양대행료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은 물량 제한이 없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이제 포인트는 분양대행료 같은 거를 달리 받아도 되느냐? 받아도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겸업 업무니까 정식 우리 중개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법정 보수 한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번 문제 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법은 개공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무슨 법에 정하고 있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이 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고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에 의해서 우리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 맞죠? 예, 특별법 맞고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 개공은 상인에 해당되며 거기까지 채색 한번 할게요. 개공은 상인에 해당되며 그 말은 중요한데 개공이 상인입니까? 그렇죠. 개공은 상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문 꼬시는 주문으로 출제 가능한데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상사 중개는 아니에요. 우리 그 민사 중개에 들어가죠. 우리 문제 밑에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놔 볼게요. 상사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재화로 따지면 어떤 재화가 상사 중개가 가능하냐면 농산물이라든지 뭐 수산물 뭐 이런 것들이 상사 중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사 중개가 되려면 도매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팔고 누가 사는 시장. 도매 시장에 가면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시장이 열리죠. 새벽에 뭐 한밤중에 이럴 때 도매상이 팔고 소매상이 사가는 시장 열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도매 시장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을 뭐라 그래? 상사 중개인.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은 도매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 민사 중개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입니다. 해서 요거 3번 문항을 옳은 지문으로 한번 바꿔드리면 개공은 상인에 해당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가 무슨 중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사 중개는 아니니까 무슨 중개? 민사 중개에 해당한다.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중간법, 혼합법 영역에 속한다. 그거를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양자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법적 요소에는, 그러니까 사법적 요소라는 것은 어떤 사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등록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등록제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등록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는 거죠? 관청에 가서 하잖아요. 네, 그럼 대관청에 가서 하는 거, 대관청에 가서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공법적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공법적 요소에는 중개계약 등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의뢰인과 계공과 의뢰인, 뭐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니까 요게 오히려 무슨 법적 요소예요? 사법적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의 위치가 바뀐 그런 항목입니다. 5번, 5번 항목만 따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판결이 있어서 좀 출제 잘 되는데 중개행위의 성격이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중개행위의 성격은 법률행위,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들어가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중개계약의 성격을 이렇게 묻잖아요. 중개계약의 성격. 이건 계약이니까 무슨 행위라 그래야 돼? 이건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 이것도 좌우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5번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행위의 성격은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 개념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4번 문제 가는데 4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예상 문제라고 하나 적을게요. 이제 우리 과목에서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뭐 잘 나오기도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무슨 위원회랑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랑 공제사업운영위원회랑 이렇게 각각 있는데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죠.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둘 수 있는 것이지 두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예요. 감독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독은 꼭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단체, 협회 내부에 둔다 혹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에 둔다와 둘 수 있다 위치가 좌우 바뀐 겁니다. 주의하실 거고요. 3번 구성해 보면 이제 숫자 나오는데 숫자 왼쪽 오른쪽 둘 다 채색할게요. 7명 이상 11명 이내. 그다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전체 19명 이내.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질문이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OX? 5에. 왜 5? 이제 하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뭐 한다? 선출한다, 뽑는다, 뭐 이런 얘기죠. 옛날에 우리 반장 뽑고 뭐 그럴 때 그런 방식이 이제 호선이죠. 위원회 임기는 둘 다 2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임할 수 있는 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떤 걸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감독은 타고나기를 뭘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번 더 하는 것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에 오래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거, 즉 운영위원회만 한 번 더 할 수 있다. 밑에 6번 한 번만 적어볼게요. 밑에 박스 밑에다가 6번, 6번 부위원장 한번 적어볼게요. 부위원장 한번 적고요. 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가 되죠?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가 되죠?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없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실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없다. 부위원장은 없다. 5번이요. 5번도 별표해 주실 건데 늘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법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등록 기준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기억번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까? 네. 예. 여기에서 가로 하나만 열을게요. 법인의 대표자는 몇 인 이상 있으면 되는 거죠? 1인. 1인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는 꼭 한 명은 있어야 돼요. 한 명 이상은 최소한 2명 있어도 됩니까? 3명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대표는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돼. 타이틀을 단 애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대표라는 타이틀 단 애들은. 니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OX X. 자, 함정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중개업만을까지가 함정. 거기다 채색하시고 중개업만을까지 채색. 이거 뭐로 바꿔야 돼 그러면? 중개업토 아니에요. 중개업도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 14조 업무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법 14조 업무만. 그 14조 업무가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임상경, 분수경. 아까 우리 보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그냥 꼴랑 중개업 하나 하려고 만들어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그러니까 이제 전체 7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거죠. 디귿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디귿번 OX.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 뭐냐면, 뭐이거나, 회사이거나, 그러니까 주식회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회사도 있잖아. 회사이거나 또는 뭐일 것, 협동조합일 것.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회사 또는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그러니까 옳은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은 잘 보면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뜻 전혀 아니고. 대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요건 맞아요. 대표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3명 중에 1명꼴로 뭐 있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미음. 대표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음번 OX. X. 뭐 틀렸어요? 실무 교육은 다 받는 겁니다. 전원다. 우리 미음번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3분의 1 받는 게 아니고 전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니을번에 보면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자격이 없는 애들도 직책이 사원 또는 임원이면 뭘 받아야 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꼭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책 자체가 사원이라든가 임원 정도까지만 되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비읍번 건물 등기부에 게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읍번은 틀렸고요. 일단 밑에 문제 여백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놔 볼게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신축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후 과정이 대장에 먼저 기록을 해요? 아니면 등기부에 먼저 기록을 해요? 대장에. 그래서 선등록. 대장에 넣고 그 다음에 후등기. 등기는 이제 등기부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적법성을 갖냐면 대장에 등록되어진 때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관청에서 뭐 해주면 사용 승인을 해주면 들어가 써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적법성은 이때 갖춰진다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뭘 써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사용해도 좋다라는 행정처분이니까 정리하면. 그럼 정리하면 비읍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건물 등기부에 꼭 기재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정도까지만 해도 좋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까지만 되면 사용 승인까지만 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까지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기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하고 뭐가 옳은 기준이죠? 기억하고 니을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고요. 함정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6번 고용일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거 1.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1번 틀렸죠? 뭐 틀렸어요? 1번? 신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신고를 하는데 고용신고가 업무 개시 전이죠. 고용신고가 업무 개시 전. 지난주에도 나왔었잖아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 예, 그러니까 고용신고가 틀렸네요. 그죠? 고용신고는 틀린 겁니다. 2번. 중개보조원은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를 할 수 없으나 당연히 얘는 그런 거 못하지요. 근데 법인의 소공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 개공만. 온리 개공인데 어떤 개공? 대리업 등록한 개공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고 중개보조는 당연히 실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죠. 대신 무슨 교육을 받아요?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얘는 법인의 임원이 아닌 소공. 법인의 임원이 아닌 소공. 애매하게 지금 나왔는데 지문이 임원이 아닌 소공이래요. 그럼 얘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어요? 받아야 돼요. 왜? 임원도 아닌데 왜? 소공이니까. 네, 소공이니까. 그러니까 임원이거나 뭐이거나 소공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말하자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뭐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공으로서. 임원은 아니더라도. 4. 소공은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얘가? 예,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자적인 것은 안 되고요.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일을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4번 정답이네요. 5번.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은 모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그 5번 문항은 함정 걸린 건데요. 예, 뭐가 함정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주어만 빼면 되겠네. 중개보조원만 빼주면 맞는 거고요. 7번이요. 다음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제 우리 이걸 네 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특수법인. 근데 이 특수법인과 관련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밑에 여백에다 한번 적어 놔볼게요. 네, 특수법인은 중개법인과는 다른 거지요. 예, 특수법인은 중개법인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조합 하나 있잖아요. 무슨 조합이 생각이 나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이요. 예, 지역농업협동조합회가 생각이 나는데, 얘는 등록을 하고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네? 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않고,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등록 없이 이제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 없이 중개업한다고 하면 얘한테 등록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등록을 안 하는데 기준은 뭘 적용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까? 예. 자본금 5천만 원 뭐 이런 조건 맞출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요. 업무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하는 건가요? 네. 업무보증 설정해야 돼요. 이 업무보증을 얼마를 설정을 하냐면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이 업무보증 설정의 의무가 있으니까 일부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적용하기는 하네요.
네, 예, 적용하기는 한다 이거 일부. 이런 건 적용하지 않지만 이런 건 또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특수법인을 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법을 일부 적용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록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중개사법의 일부 내용은 적용하긴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2.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수행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반드시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까? 그럼요. 특수법인도 무조건 업무 보증이라는 건 설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금액이 중개법인과 달라서 그렇지 확인해야 된다. 2번 정답이고 3.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법인이니까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4. 특수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것도 등록 기준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적용하지 않고 5.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까지 재생.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까지 재생.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중개사법상의 어떤 기준 같은 거, 요거는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8번이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인데 옳은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1. 주택의 소재에서부터요. 지번, 면적, 용도까지 밑줄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소재에서부터 용도까지 밑줄 해주시고 질문. 얘네들 4개를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4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표시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표시라고 해요. 표시. 그러면 표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했대요. 그럴 필요 없죠. 표시는 뭐 떼보면 돼? 대장을 떼보면 되지, 대장. 그렇죠? 예, 주택이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되지. 표시 확인하려고 현장에 뭐하러 갈 필요가 없죠. 2번, 임야의 지형과 지세. 일단 지형은 뭐, 지세는 뭐? 의미 먼저 파악해 볼게요. 지형과 지세가 좀 다른 말이니까. 지형은 땅의 모양이고 지세는 땅의 높낮이를 말해. 자, 근데 그거는 쓸 거 없어요. 쓸 거 없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지형과 지세가 차원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지형은 몇 차원? 2차원. 땅의 모양이니까 2차원적 개념이고 지세는 뭔 또 4차원이야. 3차원. 네, 3차원. 4차원에 잠깐 갔다 왔어요? 네. 4차원은 이제 시간적 개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4차원이죠. 그래서 왜 깜빡깜빡 하는 애들도 4차원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차원이 많습니다. 예, 거기 이제 지세는 몇 차원이라고? 3차원. 지세는 3차원. 옆에 있는 임야도 있잖아. 임야도는 몇 차원이야? 2차원이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항이 하나 있네. 뭐가 차원이 달라? 지세가. 예, 그래서 지세는 임야도로 확인 안 돼요. 그럼 지세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법정지상권에서부터 유치권까지 연결 밑줄. 법정지상권에서부터 유치권까지 연결 밑줄 해주시고요. 공통점. 등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권리로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돼? 말아야 돼? 조사해야죠. 그런데 뭐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장 답사라든가 뭐 이전 의뢰인에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건 실제 권리 관계니까. 4. 모든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파악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이용 제한 중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안 나오는 거 하나와 거래 규제 중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안 나오는 거 하나씩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자, 이용 제한 밑줄에 주시고 이용 제한에서는 어떤 게 확인이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확인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 규제 밑줄. 자, 거래 규제 중에서 확인 안 되는 거 하나를 좀 꼽아 드리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투기 과열 지구. 이거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투기 과열 지구가 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는 파악이 안 될까요? 자, 다시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디에서요? 공법 중에서도 6개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6개 법 중에서 어디에서 배워요? 주택법에서 배우잖아.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다고. 주택법에서 배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파악이 안 돼? 이게 토지하고 관련된 규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예. 이거는 건축법상의 규제니까 토지 관련한 제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예. 5번.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가 샌다든가 외관상의 특징. 외관상의 특징은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요렇게 이제 언덕이 하나 있대요. 언덕. 예. 여기 이제 집이 한 채 있어. 예.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외벽 페인트가 흰색이야. 그러면 이게 뭔 집이야? 언덕 위에 하얀 집이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예. 그런데 이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엄청난 특징이라고. 특징 아니? 특징이잖아. 근데 이게 대장을 껴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그냥 뭐 석조주택, 목조주택 뭐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잖아. 이런 특징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런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집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이런 거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이런 건 대장에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9번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가로에 보니까 외국인 특례 신고 제도는 빼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상호 비교한 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부동산 거래 신고제 면적은 불문하고.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면적 불문합니까? 네, 면적은 안 따져요.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면적이 일정 면적 초과해야만 허가를 받아요? 예, 그럼 일정 면적 초과하지 않으면 허가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 우리 전화번호 하나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전화번호 알 수 있죠? 1820-6610. 그런 거 왜 암기하는 거냐면 면적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면적과 관련이 깊어요. 대상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전국.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지정 지역. 그렇죠?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신고하고 허가 이렇게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안에요? 60일.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어떤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민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사후에 하도록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법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법 토지거래 허가 제도하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다른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돼? 아니면 사후에 허가 받아야 돼? 사전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사전 허가 제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봐요. 허가를 뭐 할 것을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은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근데 안 받았는데 체결은 됐어요?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효 상태의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원칙이야?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근데 먼저 하면 이런 상태로 좀 남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사전 허가 제도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후에 허가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거를 또 질문을 하시는데, 9.13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신고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발표 나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0일 아니냐고 또 물어봐. 예. 그런데 그런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시행이 되려면 내년 봄이나 돼야 돼. 내년 봄. 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예. 그런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행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종부세 당장 너 다음 달부터 많이 나온대요? 아니라고. 그런 거 하려면 다 법을 바꿔야 돼. 근데 그런 건 내년이나 시행되는 제도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며칠 안에 하는 게 맞아요. 60일 안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개정된 거 전혀 없고요. 제재로 내려갈 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제재는 행정질서벌밖에 없어요. 같은 말로 과태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안 받으면 형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과태료 그 가로 밑에 있는 것 중에서 2개가 잘못됐어요. 2개가 잘못됐다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과태료랑 무슨 과태료가 빠져야 되는지. 일단 취득세 3배짜리 과태료는 없어요. 그런 과태료 자체가 없습니다. 취득세 3배 이런 거 빠져야 되고. 또요. 100만 원 과태료 빠져야 돼. 왜 100만 원 과태료가 빠져야 되냐면 문제 2번째 줄에서요. 문제 2번째 줄에서 외국인 특례 신고 제도는 뺀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외국인 특례 제도에서만 있는 거니까 100만 원짜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빠져야 돼? 취득세 3배랑 100만 원짜리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나요? 네. 그럼 이제 각각 한번 답변해 볼게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언제? 거짓 신고. 무조건 이제 거짓 신고했을 때 하나고요. 3천만 원 과태료는 언제? 뭔 자료? 무슨 근거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그게 3천이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을 때. 500만 원은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짜리 들어가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아.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지연해서 했을 때, 지연신고,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거 다 500만 원이에요. 500짜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얼마에 얼마? 2년에 30%. 허가 없이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에 30%. 칠판 잠가 볼게요. 얘는 2년에 30% 하나요? 얘는 왜 안 해? 허가를 받을 거를 전제한 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만 처벌해?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돼?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이 2년에 30%. 그죠? 허가 없이 하면 2년에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거기 관청 이렇게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이 하잖아요. 그 신고관청이 뭐냐면, 물건 소재지 시군구예요. 그죠? 근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관청에 가서 받잖아요. 근데 똑같아. 그것도 어디야? 물건 소재지 시군구. 요거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번. 등록과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이중 등록을 한 개공은 등록이 취소되나.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된다는 건 절취, 상취. 절취. 이중 소속을 한 개공은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중 소속도 절취. 이중 소속 절취. 결사부, 중3, 양업소. 소가 뭐예요? 이중 소속이니까 절취에 들어가고요. 업무 정지하면 안 돼요. 1번 정답. 2. 무등록 중개 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자, 맨 앞에 무등록 중개 행위가 나왔고 뒷부분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등록인지 유등록인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3.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몇 년 몇 천? 3년 3천. 양도 대여를 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랬는데 그 양도 대여가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더 강하네요. 4. 개공이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행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네. 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등록은 있으니까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휴업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을 때 최소한 뭐는 아니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처벌은 한다 이거죠. 휴업 중에 업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냐면 무슨 신고 안 한 걸로 보고요. 휴업 신고는 재개신고. 뭐를 찾아오는 거. 등록증을 찾아오는 신고를 우리가 재개신고라고 하는. 그거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백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다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대. 그럼 이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취. 최소한 이제 절취 떨어지는데 뭐는 아니냐면 둘 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지. 예. 왜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은 있으니까. 예. 최소한 무등록은 아닌 거죠. 자, 5번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고, 그 말이 좀 중요한 말이에요. 등록의 통지를 받고 에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등록증을 받기 전에 업무를 개시했대요. 그럼 얘가 지금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업무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 무등록은 아닌가요? 왜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의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등록은 아닌데 업무 개시 요건을 안 갖췄잖아요. 이거 제재는 업무정지. 업무 개시 요건 위반이니까 업무정지. 11번 문제에 그 4번까지가 함정이 아주 어려운 함정들이 걸려서 아마 중간에 낚시용으로 말하면 낚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뭐 잘 찾아서 갔으면 답은 되게 쉬웠는데 함정들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중간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틀리기 좋은 문제였습니다. 옳은 거 1번. 개공은 사무소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동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맞죠. 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2. 중개법인은 법인끼리만 공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동사무소는 뭐만 같이 쓸 거죠? 사무소만 같이 쓸 거니까 종별은 상관없는 거지. 종별이 같든 다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고. 3.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업무정지 기간이 아닌 기존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3번이 아주 그럴싸한데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설치 신고. 그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줄에 기존 개공의 승낙서 첨부 있잖아요. 거기다 밑줄하고요. 기존 개공의 승낙서가 들어가긴 해야 돼? 네. 예. 언제? 이전 신고 좋고요. 또 하나. 개설 등록. 왜냐면 공동사무소는 요렇게 해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이전하는 방법이나 개설 등록에 하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는 거 맞잖아요. 이때 첨부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첨부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공동사무소는 기존 사무실에 어떤 개공이 이렇게 이전해서 만들거나 기존 개공이 어떤 애가 등록을 해서 만들어내니까 이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죠. 4. 공동사무소 업무보증은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설정하여 신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뭐든지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할 거예요. 5번. 공동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공이 각각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요. 각각 해야지. 각각. 12.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국장이 부가징수하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만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가 뭘 잘못하거나 협회가 뭘 이제 잘못을 했을 때 누가 그걸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 왜냐면 지도감독관청이 국장이니까요. 그리고 과태료도 얼마짜리밖에 없죠. 500. 1번 맞았죠. 2.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과태료. 자격이 취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되지? 7일 안에. 근데 안 했대. 그럼 누가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혹은 취소한 시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죠. 2번도 맞고. 3.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 조장, 방조 이런 단어들 나오면 얼마? 500과태료. 이건 무조건 누가 해야 돼요? 신고관청이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신고관청. 4번 서울 강남구 사무소가 있는 개공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요. 무신고 제재 얼마죠? 500만 원. 신고를 안 했다. 500이잖아. 늦게 했다. 500. 무신고 500. 500인데 사무소가 강남에 있고요. 물건은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 있대. 자, 그러면 신고 어디 있다 해요? 동안구청에 해야지. 예. 그러면 그 과태료도 누가 부과하는 게 맞아요? 동안구청장이 부과하는 게 맞죠. 강남구청장이 할 게 아닙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개공이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대요. 게시물 미게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 코드가 뭐였냐면 휴게설사 이반 표반. 개가 뭐예요? 게시물 미게시. 예,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맞죠. 자, 13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함정 아주 심하게 걸렸죠. 이것도 1번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 자,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볼까요? 거래 당사자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거래 당사자 자리에 뭐라고 들어가야 맞아? 취득의뢰인에게.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취득의뢰인한테 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 하는 겁니다. 2. 개공은 주택의 매도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매도를 원하는 의뢰인이면 이전 의뢰인이잖아요.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이에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에는 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 시설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게 있네요. 그 자리에 상태에 관한 자료 중에 뭐 잘못 들어갔어? 비선호 시설 채색 한번 해볼게요. 비선호 시설은 기본 세부 중에서 뭐에 들어가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는 빠져야 돼? 비선호 시설은 직접 조사 물어볼 사항이 아니죠. 앞에 일조 소음 진동은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3번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우리가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뭐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불응할 때 그 사실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얘가 관심이 있으니까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OX X. 뭐 틀렸어요? 하거나 틀렸지. 하거나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하거나 아니고 하고가 맞아요. 이게 하거나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뜻 아니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줘야 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 설명은 뭐라고 설명? 불응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조 소음 진동에 물어봤는데 얘기 안 해줬거든.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 형태로 남기기 위해서 어디까지 기재해줘야 돼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 기재는 뭐라고 할까요? 불응하였다고.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증거가 남죠. 4번 확인 설명서는 그 4번을 3년을 보존해야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딱 떨어지네 뭐 4번은. 5번 확인 설명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할 조세 하나는 빠져야 되겠죠? 뭐 빼야 돼? 보유 조세는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조세만 설명하지?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